여러분 안녕하세요. ECK 교육 더 바른 터키어 스텝 1 강의를 맡게 된 전고은입니다. 자, 여러분 터키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 머릿속에 가장 먼저 그려지시나요? 형제의 나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혹은 아름다운 여행지, 혹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한국과 터키의 3-4위전 경기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혹은 동양과 서양의 연결고리, 동서양의 교차로, 동서양의 박물관, 이런 이미지들로 터키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어떻든 간에 이 터키는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터키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하게 인식되고는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터키라는 나라와 그리고 터키라는 나라에서 사용되는 모국어, 즉 터키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은 조금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더 바른 터키어 스텝 1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터키어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터키에 대한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 더 바른 터키어 스텝 1 강의는요, 자, 교재와 함께 이루어질 텐데요. 교재 없이 인터넷 강의만 수강하시는 분들은 요 더 바른 터키어 스텝 1 강의를 통해서 터키어 학습을 이어나가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교재를 통해서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께서는 교재와 더불어서 그리고 요 강의를 통해서 좀 더 보충적으로 학습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1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비과라고 타이틀을 정해봤어요. 그래서 이번 강에서는 우리 인트로 파트에 와 있고요. 터키와 터키어라는 제목으로 우리 터키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터키라는 나라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들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학습할 터키어에 대해서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오늘 학습 목표를 정해봤어요. 첫 번째는 터키 바로 알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터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막연한 이런 지식들이 아니라 터키가 어디에 위치한 나라인지, 그리고 언어는 어떤 언어를 쓰는지, 화폐는 어떤 걸 쓰는지, 또 계절은 어떤지, 이런 객관적인 정보들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학습할 언어죠. 터키어. 자, 요 터키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터키어 알파벳을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렇게 터키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한눈에 보셔도 터키가 굉장히 큰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제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릴 거지만 이 터키 면적 같은 경우는 한국의 7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북한과 우리나라를 합친 한반도의 한 3.5배 크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터키 지도를 보시면 별표 쳐져 있는 이 부분, 요 터키 대륙의 중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바로 앙카라. 요 앙카라가 터키의 수도가 되겠습니다. 자, 터키의 수도를 이스탄불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 이스탄불은 터키의 최대 도시고 그리고 터키를 상징하는 대표 도시이고, 요 앙카라가 바로 터키의 수도라는 점 기억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터키 이렇게 위치를 보시면요, 터키의 북쪽으로는 흑해가 위치해 있습니다. 흑해. 그리고 터키의 남쪽으로는 지중해가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터키의 요 서쪽으로는 에게해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흑해, 지중해, 에게해로 둘러싸인 대륙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탄불 바로 밑에 있는 것이 바로 마르마라해라고 해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이렇게 터키를 둘러싸고 있는 바다들이 되겠죠. 그리고 터키의 또 지리적인 요건을 이렇게 보시면요. 먼저 자, 이란이 여기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이라크가 또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라는 이렇게 시리아, 이라크, 이란과 같은 중동 국가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서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불가리아, 그리스, 저 위로는 알바니아 같은 동유럽 국가들과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다. 그래서 이 터키라는 나라가 갖는 지리적인 요충, 지리적인 요건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게 우리 이렇게 터키의 지도를 좀 한눈에 살펴봤고요. 자, 그럼 우리 터키에 대한 좀 객관적인 정보를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요 하단에 보시면 요게 바로 터키 국기입니다. 이렇게 빨간 바탕에 초승달과 별이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요게 바로 터키 국기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먼저 터키라는 나라의 공식 명칭은요, 터키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래서 터키 민주공화국을 우리 터키어로 제가 이렇게 표기를 해놨거든요. 요거 우리 아직 터키어 알파벳을 배우기 이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쭉 읽어보면 튀르키예 주무리에티, 튀르키예 주무리에티 이렇게 읽혀요. 그래서 터키의 공식 명칭은 터키 민주공화국이라는 거. 그리고 언어는 뭐예요?
여러분, 그쵸? 우리가 이제 학습하게 될 터키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 터키어가 터키의 모국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면적은 제가 이렇게 숫자로 써놨는데, 그리고 세계 37위 수준이다.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7배, 그리고 우리나라와 북한을 합친 한반도의 한 3.5배 정도의 크기의 대륙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인구는 어떻게 돼요? 인구는 약 8,200만 명으로 세계 16위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터키의 수도는 제가 아까 지도 보면서 설명드렸듯이 이스탄불이 아니라 터키의 수도는 앙카라라는 거. 그래서 이 앙카라가 터키의 수도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터키의 화폐 단위는요, 리라입니다. 리라. 자, 리라는 터키어로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터키의 종교는요, 자, 국민의 98%가 이슬람교입니다. 자,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터키가 여느 중동 국가들과 조금 다른 점은 이제 국교가 이슬람교로 지정이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국교가 이슬람교로 지정이 돼 있다면 뭐 정치, 사회,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종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국가들, 그리고 국민들이 그 이슬람교를 믿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나라거든요. 하지만 터키와 같은 경우는 국교가 이슬람교가 아니기 때문에 엄연히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계절, 터키의 계절은요, 우리나라와 동일한 사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봄일 때 터키도 봄이고, 뭐 겨울일 때 터키도 마찬가지로 겨울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터키 바로 알기라는 코너를 통해서 우리 터키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들을 한번 들여다봤고요. 자, 우리가 학습할, 우리가 공부하게 될 요 터키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터키어는 첫 번째로 알타이어계에 속하는 언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터키어가 요 알타이어계에 속하느냐, 자, 한국어도 마찬가지로 요 알타이어계에 한국어가 속하는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현재도 진행 중이지만 어쨌든 간에 요 알타이어계에 속하는 언어 가운데 한국어와 뭐 일본어도 있고요. 그리고 터키어도 있고 몽골어, 이렇게 대표적인 알타이어계에 속하는 언어라는 거. 자, 같은 어족에 속한다는 것은 그렇죠. 두 언어가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과 그리고 유사성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한국어와 어순이 동일한 언어가 또 터키어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어순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렇죠.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어 문장을 쭉 써볼게요. 자,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한국어 문장이 있습니다. 저희 한국어 문장 보시면 자,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주, 목, 술의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 터키어도 마찬가지로 한국어와 어순이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제가 바로 밑에다가 터키어 문장을 같은 뜻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어떻게 읽히냐면요. Ben seni seviyorum. Ben seni seviyorum. 이렇게 읽히거든요. 그래서 ben이 바로 나는, 즉 주어에 해당하고요. 요 seni가 너를, 즉 목적어에 해당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 seviyorum 요 부분이 사랑한다, 즉 술부, 서술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주어, 목적어, 서술어에 한국어와 같은 어순을 따라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즉 어순이 같다는 것은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굉장히 큰 이점이 될 수 있겠죠. 외국어 학습을 하실 때 우리나라와 어순이 다르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하지만 터키어는 한국어와 어순이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는데 굉장히 용이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터키어에는 인칭어미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칭어미라는 것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 인칭 대명사 알고 계시죠? 나, 우리, 너, 당신, 그들과 같은 이런 기본 인칭 대명사에 따라서 뒤에 단어에 어미가 달라지는 것을 인칭어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인칭어미라는 명칭만 보시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또 이제 다음에서 우리 요 터키어에 있는 인칭어미 살짝 들여다보는 시간 가질 거거든요. 그래서 터키어의 인칭어미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또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어쨌든 터키어의 요 인칭어미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법적 사항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터키어에 있는 또 특징적인 면 중 하나가
요 모음 조화와 자음 조화가 발달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모음 조화 같은 경우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뒤에 있는 모음이 앞에 있는 모음과 소리가 비슷해지거나 같아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한국어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세 국어에 요 모음 조화가 존재를 했었는데 현대 국어에는 요 모음 조화가 아무래도 지금 많이 이제 퇴색을 했죠. 그런데 터키어 같은 경우는 요 모음 조화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잘 지켜지고 있다. 그리고 요 모음 조화가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 규칙이 거의 예외 없이 지켜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하신 데도 굉장히 용이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요 자음 조화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터키어에 있는 자음들 가운데 4가지 자음이 있어요. 그 4가지 자음이 요 자음 조화가 일어나는 자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음 파트에서도 우리 요 자음 조화가 도대체 무엇인지 어떤 규칙에 따라서 자음 조화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요 인칭어미, 모음 조화, 자음 조화 같은 경우는 터키어에 존재하는 굉장히 특징적인 면들 중 하나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4번째. 터키어에는요, 성조나 단어의 성별 구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습이 굉장히 용이하십니다. 자, 성조가 있는 대표적인 언어 뭐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친숙하게 알고 있는 중국어가 있죠. 중국어는 성조에 따라서 같은 단어도 뜻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학습하시는데 요 성조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터키어에는 성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히 요 성조를 특별히 공부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시간 절약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단어의 성별 구분이 없습니다. 자, 단어의 성별 구분이 있는 대표적인 언어가 뭐가 있죠? 그렇죠. 아랍어에도 이런 성별 구분이 있고요. 프랑스어에도 성별 구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단어의 성별 구분이 터키어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하시는데 또 용이하실 수 있다는 거. 자, 5번째 뭐예요? 우리에게 친숙한 로마자 알파벳입니다. 자,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외국어가 뭐죠? 영어가 되겠죠. 자, 영어는 로마자로 표기를 하잖아요. 터키어도 마찬가지로 로마자 알파벳으로. 하지만 몇 가지 변형자가 있긴 하지만 그 변형자 역시 발음이 그다지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이 로마자 알파벳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딱히 우리가 알파벳을 공부하고 외우는데 많은 시간이 들지 않는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큰 이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터키어는 모음 8개와 자음 21개로 총 29개의 알파벳을 갖습니다. 그 수도 많지가 않죠. 그래서 요 29개 알파벳을 가진다는 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요. 터키어 알파벳을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요 표를 보시면 자, 알파벳 먼저 제가 터키어 알파벳을 써놨죠. 그 다음에 한글 발음을 쭉 써놨어요. 그 다음에 각 알파벳에 해당하는 예시 단어들을 또 쭉 써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먼저 알파벳은 제가 대문자와 소문자로 나누어서 표기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각 알파벳에 따른 원어민 발음까지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보실게요. 먼저 자, 첫 번째 알파벳 어떻게 발음돼요, 여러분?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예시 단어로 뭐를 써놨냐면 자, 엄마, 어머니 이런 단어를 써놨어요.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안내. 자, 안내가 바로 어머니라는 뜻.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알파벳은 영어의 B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한글의 모음과 같고요. 요 베, 요거는 한글의 비읍과 발음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베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시 단어 보니까 아빠, 아버지 이런 단어는 터키어로 바바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세 번째는 요렇게 쓰고요. 한국어의 지읒 자음과 유사합니다. 자, 읽으시면 제 하시면 자, 단어 예시 단어 보면 유리라는 단어 제가 가져왔네요. 터키어로 잠. 그래서 영어의 요 C에 해당하는 알파벳이 터키어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읒 발음과 같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알파벳 볼까요? 그 다음 알파벳은 변형자 로마자가 나왔어요. 변형자가 나왔는데 위에 있는 요 영어 C에다가요. 이렇게 꼬리 달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은 한국어의 치읓 발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어요? 채 이렇게 읽고요. 그 다음에 예시 단어 제가 마시는 차라는 단어 가져왔거든요. 차는 터키어로 차이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알파벳은요. 영어의 D에 해당하죠. 요거는
한국어의 디귿과 똑같습니다. 디귿. 그래서 어떻게 읽어요? 대, 이렇게 읽죠. 그래서 예시 단어 할아버지라는 단어 가져왔네요. 할아버지라는 단어는 데데 이렇게 읽습니다. 자, 그 다음 모음도 나왔죠. 두 번째 모음이 나왔어요. 영어의 이에 해당하는 거. 요거는 한국어의 에 모음과 발음이 같습니다. 그래서 에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예시 단어 고기라는 단어 가져왔네요. 고기는 터키어로 et 이렇게 읽어주시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알파벳 볼까요? 영어의 F에 해당하네요. F. 자, 한국어에는 요 F 발음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읽느냐면 영어와 똑같이 읽어주시면 돼요. 페. 영어의 F 발음과 정확하게 발음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시 단어 보시면 찻잔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찻잔은 터키어로 핀잔. 여기 있는 요거 제라는 거 제. 그래서 핀잔 이렇게 읽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알파벳 볼까요? 그 다음 알파벳은 영어의 G에 해당하죠? 요거는 한국어의 기역 자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어요? 게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예시 단어 밤이라는 단어 나왔죠? 밤은 터키어로 게제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변형자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 변형자는 어떻게 읽어주시냐면 유무샥게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자, 똑같이 이 G에다가 위에 밥그릇 있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밥그릇 있는 모양인데 요거의 이름은 유무샥게라는 뜻이에요. 자, 개인데 유무샥이 붙었죠. 유무샥은 터키어로 부드러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유무샥게 같은 경우는 다른 알파벳들처럼 실질적인 음가는 없어요. 음가는 없는 대신 요 장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앞에 위치한 모음을 조금 길게, 즉 장음으로 발음해 주세요라는 발음 기호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유무샥게라고 읽는다는 거. 그래서 장음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음가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실까요? 예시 단어 보시면 제가 B라는 단어 가져왔죠? 자, 요거 어떻게 읽는지 한번 봅시다. 저 여기 유무샥게 보이시죠? 요거 한번 발음해 볼게요. 야무르. 그래서 자, 여기 요 유무샥게가 갖는 실질적인 음가 없죠? 대신 요 앞에 위치한 모음, 즉 R을 조금 길게 발음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무르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알파벳들 또 보기 전에 우리 요 지금까지 한 알파벳들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A, B, J, 채, 대, 에, 회, 게, 유무샥게. 네, 그럼 우리 다음 알파벳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다음 알파벳 볼게요. 자, 영어의 H에 해당하죠? 요거는 한글의 히읗 발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읽을 땐 어떻게 읽어요? 해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자, 단어를 보면 예시 단어 선물이란 단어 나왔죠? 선물은 터키어로 헤디에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모음이 나왔죠, 여러분. 모음이 나왔는데요. 요것도 변형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의 요 이 모음 있잖아요. 여기서 요거 위에 점만 빼준 형태. 그래서 그냥 짝대기예요, 짝대기. 요렇게 짝대기로 그냥 그어주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한국어의 으 모음과 똑같습니다. 으 모음과 똑같고 역시 읽는 건 역시 으라고 읽히죠. 그래서 예시 단어 보시면 석쇠라는 단어 가져왔죠. 석쇠는 터키어로 ızgara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모음 나왔죠. 요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영어의 이 발음과 똑같겠죠. I 발음.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터키어로는 이라고 읽습니다. 이. 그리고 예시 단어 줄, 끈 이런 단어 가져왔죠. 어떻게 읽어요? 입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의 J에 해당하는 단어죠. 요거는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터키어로 쥐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예시 단어 보실까요? 제트기라는 단어 가져왔죠. 제트기는 터키어로 jet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알파벳 볼게요. 그 다음 알파벳은 영어의 K에 해당하죠. 요거는 우리 한국어의 키읔 자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캐라고 읽혀요. 캐.
그래서 예시 단어 보시니까 고양이라는 단어 가져왔죠. 고양이는 터키어로 캐디, 캐디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의 L에 해당하는 알파벳이 나왔죠. 요거는 한국어의 리을에 해당하겠죠. 리을이라는 자음. 그래서 어떻게 읽어요, 여러분? 레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예시 단어. 자, 터키의 화폐 단위죠. 리라라는 단어 가져왔어요. 리라는 터키어로 똑같이 리라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알파벳 볼까요? 영어의 M에 해당하네요. 자, 요거는 한국어의 미음 자음과 똑같다. 그래서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예시 단어 양초라는 단어 가져왔죠? 문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영어의 N에 해당하는 알파벳인데요. 요거는 한국어의 니은 자음과 똑같겠죠? 요거는 네 이렇게 읽고요. 그리고 제가 석류라는 예시 단어 가져왔어요. 석류는 터키어로 날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모음이 나왔네요. 영어의 오에 해당하는 모음이죠. 요거는 한국어의 오 모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도 역시 오라고 읽고요. 자, 제가 예시 단어 학교 가져왔어요. 학교는 터키어로 오쿨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도 원어민 발음으로 한번 알파벳 들어볼게요. 해, 으, 이, 제, 케, 레, 메, 네, 오. 네, 여기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알파벳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네, 그럼 우리 다음 알파벳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변형자 나왔네요. 우리 앞서 배웠던 오라는 모음에다가 점만 콕콕 찍어주시면 요 알파벳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글 발음에 왜라고 써놨죠. 근데 사실 요 알파벳은 한국어에 없는 발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장 가깝게 나는 소리를 적어 놓은 것일 뿐이고요. 자, 실질적으로 요 알파벳이 어떤 소리가 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소리를 어떻게 발음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자, 먼저요. 요 알파벳 같은 경우는 입모양을 O로 만든 상태에서 에 소리를 내주시면 정확하게 요 알파벳 소리가 납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소리 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입모양을 오로 만든 상태에서 에 소리를 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소리가 바로 요 알파벳의 정확한 음가라는 거. 그래서 제가 학생이라는 예시 단어 가져왔죠. 자, 학생은 터키어로 으렌지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유무샤케, 즉 앞에 있는 모음을 좀 길게 발음해라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알파벳 볼까요? 그 다음 알파벳은 영어의 P에 해당하죠. 그리고 한국어의 요 피읍 자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냐면 페라고 읽고요. 자, 창문이라는 예시 단어 보도록 할게요. 창문은 터키어로 펜제레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영어의 R에 해당하는 알파벳이 나왔죠. 요거는 역시 한국어의 리을 자음 발음과 상응하겠죠. 그래서 레 이렇게 읽고요. 그 다음에 예시 단어 보시니까 그림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림은 터키어로 레심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설명드릴 때 또 부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예를 들어서요. 자, 요런 단어가 있어요. 터키어로 요거 숫자 1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요거 발음하실 때요. 자, 요 R이 지금 요 소리가 단어의 마지막에 위치를 했죠. 자, 이때는 비르 이렇게 발음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납니다. 한번 해볼게요. 비르 그래서 비르 이렇게 레 소리가 정확하게 나는 것이 아니라 단어의 마지막에 위치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바람 빠지는 소리 이런 소리가 난다는 거. 그래서 비르가 아니고 비르 이렇게 소리가 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알파벳 볼까요? 그 다음 알파벳 영어의 S에 해당하죠? 자, 요거는 세라고 발음이 됩니다. 세 혹은 세라고 발음이 돼요. 그래서 한국어의 시옷 혹은 쌍시옷 자음과 발음이 유사합니다. 자, 파리라는 예시 단어 가져왔습니다. 파리는 터키어로 시넥 이렇게 읽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변형자 나왔네요. 우리 앞에서 배운 요 세에다가 이렇게 꼬리 달아주시면 쉐 요 발음이 돼요. 그래서 요 쉐는
가수라는 단어를 통해서 단어 내에서 어떻게 발음이 되냐면 샤르크즈, 샤르크즈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알파벳 볼게요. 영어의 T에 해당하는 알파벳이죠. 자, 요거는 한국어의 티읕 발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태라고 읽고요. 공이라는 예시 단어를 통해서 어떻게 발음이 나는지 볼까요? 톱, 톱 하면 터키어로 공이라는 뜻. 자, 그 다음에 영어의 U에 해당하는 모음이 나왔네요. 모음 알파벳. 자, 요거는 한국어의 우 모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라고 읽고요. 비행기라는 우리 예시 단어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비행기 터키어로 우착, 우착 이렇게 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변형자가 하나 나왔어요. 변형자 우리 앞에서 배운 요 우에다가 점 콕콕 찍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발음 제가 어떻게 한글 발음 써놨죠? 그렇죠, 위라고 써놨죠? 근데 우리 아까 배웠던 요 발음처럼 한국어에도 요 알파벳의 발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가장 유사한 발음을 적어 놓은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모음이 어떻게 발음되는지 한번 지금부터 보십시다. 자, 먼저요. 입모양을 우로 만드시고요. 소리는 이 소리를 내주세요. 한번 해볼까요? 으 하면 바로 요 모음 소리가 정확하게 나게 됩니다. 그래서 입모양 우, 그리고 소리는 이. 요렇게. 그래서 예시 단어 봤더니 대학교죠. 대학교는 터키어로 üniversite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대학교라는 예시 단어까지 챙겨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의 V에 해당하는 자음이 나왔죠. 요거는 소리가 두 가지로 나는데요. 왜 혹은 왜 이렇게 소리가 나요. 자, 언제 왜냐라고 물으신다면 자, 왜라는 소리가 나기 위해서는 자, 요 네 가지 모음 아, 오, 우 앞에 요 왜가 존재를 하면 위치를 하면 바로 요 왜 소리가 납니다. 우리 예시 단어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짐가방 캐리어라는 뜻의 단어가 나왔죠. 자, 요거 발음 한번 해볼까요? 왈리스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래서 왜 왈리스 요게 아니고 왈리스라고 소리가 나죠. 자, 왜 그러냐 하면 요 왜 뒤에 아라는 모음이 위치했기 때문에 이 다음에 아라는 모음이 위치했기 때문에 왈리스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학습한 알파벳들도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으, 페, 레, 세, 쉐, 테, 우, 네. 네, 그 다음에 우리 나머지 두 가지 알파벳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영어의 Y에 해당하는 알파벳이 나왔죠? 요거 같은 경우는 한국어의 예 모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읽는 것도 똑같죠? 예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자, 예시 단어 보니까 부채라는 단어가 나왔죠? 자, 부채는 터키어로 옐파제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 예 같은 경우는요, 얼핏 자 한국어의 요 예 모음과 똑같기 때문에 요 알파벳이 모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 알파벳은 자음입니다. 요 알파벳은 모음이 아니라 자음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앞서 배웠던 요 유무샤케 있었잖아요. 요 유무샤케 즉 장음이란 뜻이었죠. 요건 역시도 자음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알파벳 봅시다. 마지막 알파벳 영어의 Z에 해당하죠. 요거는 Z. 그냥 한글 발음에 우리 요 Z 발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제라고 써놨는데 사실적으로 발음은 Z 이렇게 Z 발음 정확하게 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단어 예시 단어 보면 기린이라는 단어 가져왔죠. 자, 기린은 터키어로 슈라파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터키어 알파벳 다 살펴봤고요. 요 나머지 두 알파벳도 원어민 발음으로 챙겨보도록 할게요. 예, 세. 네, 이렇게 해서 우리 터키어 알파벳 모두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제가 처음에 터키어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터키어의 모음 조화와 자음 조화라는 게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 모음 조화, 자음 조화가 도대체 뭔지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 한번 맛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모음 조화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음 조화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자, 두 가지 종류 중에 첫 번째는
아의 모음 조화입니다. 아의 모음 조화. 그래서 이 모음 조화라고 하는 것은 터키어에 있는 8개 모음들이 각각 소리가 비슷한 것들끼리 그룹을 이루어서 이제 실현이 되는 건데요. 자, 먼저 보시면 아의 모음 조화부터 먼저 보시면 자, 아 그룹과 에 그룹으로 나눠져 있죠? 자, 아의 모음 조화니까 당연히 아 그룹이 있고 에 그룹이 있겠죠. 자, 아 그룹의 원소들을 보니까 아, 으, 오, 우가 있죠. 그리고 에 그룹의 원소들을 봤더니 에, 이, 으, 으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터키어의 총 8가지 모음들이 각각 아 그룹과 에 그룹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 모음 조화가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그쵸? 뒤에 위치한 모음이 앞에 위치한 모음에 영향을 받아서 소리가 비슷해지거나 같아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먼저 보시면요. 우리 터키어에 복수형 어미가 존재를 하겠죠. 무엇들, 즉 명사를 이제 복수화시키는 어미인데요. 이 복수형 어미가 이렇게 2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자, 한국어와 같은 경우는 복수형 어미 들밖에 없죠. 그래서 사과들, 뭐 나무들, 책상들, 어떤 명사가 오던 간에 요 들이라는 복수형 어미만 붙여주면 되는데 터키어에는 이렇게 라쉬 그리고 레쉬 2가지가 있어요. 자, 왜 2가지가 있냐면 모음 조화 때문에 그래요. 모음 조화, 즉 아 그룹과 에 그룹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아 그룹, 에 그룹이라고 해서 라쉬 그리고 레쉬 이렇게 2가지가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있게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동차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자동차. 자, 요 자동차는 터키어로 아라바 이렇게 발음이 되거든요. 자, 근데 요 자동차라는 명사를요, 우리 복수형 어미를 사용해서 자동차들이라고 해보고 싶어요. 자동차들이라고 만들어보고 싶어요. 자, 그럼 먼저 아라바라는 자동차 단어 그대로 왔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들에 해당하는 요 복수형 어미 2개 중에 하나를 붙여야 되는데 요거를 선택하는 기준은 뭔가요? 그렇죠. 모음 조화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어떻게 요 모음 조화 어떻게 적용시켜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아라바라는 단어를 먼저 들여다봅시다. 자동차라는 단어, 요 단어를 봤더니 자, 여러분 마지막 모음이 뭐예요? 마지막 모음이 아죠. 자, 아면 우리 요 마지막 모음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요 마지막 모음 아에 있죠. 즉, 아 그룹에 속해 있죠. 그러면 라르와 레르 중에 우리 뭐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라르. 모음 조화에 입각해서. 자, 모음 조화가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뒤에 있는 모음이 앞에 있는 모음에 영향을 받아서 소리가 같아지거나 비슷해진다고 했죠. 즉, 요 마지막 모음, 즉 단어의 마지막 모음에 따라서 라르 혹은 레르가 결정되는구나 라는 거. 이게 바로 아의 모음 조화예요. 즉 모음 조화의 기본 개념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그럼 2번째도 한번 볼까요? 어머니라는 단어, 자, 우리 예시 단어를 통해서 봤던 단어죠? 요 단어 터키어로 안내입니다. 안내. 자, 요거를 우리 복수형 어미를 사용해서 어머니들이라고 만들고 싶어요. 어머니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안내라는 거 먼저 명사 써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요 안내라는 단어를 봤더니 마지막 모음이 뭔가요, 여러분? 마지막 모음. 자, 마지막 모음이 에죠. 에면 우리 라쉬 그리고 레쉬 가운데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모음 조화 생각해야 되는데 요 에, 마지막 모음 에를 봤더니 에가 어디에 있죠, 여러분? 자, 여기에 있죠. 즉, 에 그룹에 속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레르를 붙여줘야 된다. 라르가 아닌 레르. 그래서 안넬레르 하면 어머니들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요게 바로 아의 모음 조화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우리 모음 조화 지금 개념 조금 이해하셨죠? 그 상태로 우리 2번째 모음 조화, 즉 으, 이, 우, 으 모음 조화 한번 볼게요. 자, 모음 조화 종류 2가지 있다고 그랬었죠? 첫 번째로 우리 방금 배운 아의 모음 조화였고요. 2번째는 으, 이, 우, 으 모음 조화예요. 요거 어렵지 않고요, 여러분. 무슨 개념이냐면 방금 우리가 배웠을 때 아의 모음 조화에 아 그룹과 에 그룹이 있었죠. 자, 이번에는 그룹이 4개로 나누어진 것 뿐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먼저 자, 으 그룹에 있는 원소들을 볼까요? 자, 으 그룹에 있는 원소들은 아,
으. 아와 으가 바로 으 그룹에 속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룹에 속해 있는 녀석들은 뭐예요? 에, 이. 그 다음에 우 그룹에 속해 있는 것들은 오, 우. 그 다음에 으 그룹에 속해 있는 것은 으, 으. 그래서 이렇게 그룹이 4가지로 나눠진 것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우리 터키어에 존재하는 의문형 어미가 있어요. 무엇입니까에 해당하는 의문형 어미. 그런데 의문형 어미 봤더니 종류가 4가지예요. 자, 우리나라는 그냥 입니까로 통일이 되죠. 자동차입니까? 나무입니까? 사람입니까? 처럼 어떤 명사가 오던 간에 한국어는 입니까로 통일이 되는데 터키어에는 요 입니까에 해당하는 의문형 어미가 4개가 존재해요. 자, 4개가 존재한다는 건 달리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모음조화가 있기 때문에, 모음조화가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요 그룹에 맞춰서 요 의문형 어미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방금 아의 모음조화 봤을 때, 자, 어머니라는 단어를 어머니들로 바꾸고 싶었을 때 단어의 마지막 모음이 중요했었죠. 마지막 모음에 따라서 우리 라르냐, 레르냐 골라서 붙여줬었잖아요. 요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동차라는 단어도 나왔어요. 알아봐. 그런데 요 자동차를 통해서 우리 자동차입니까? 라고 즉 의문형 어미를 붙여서 문장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알아봐라는 자동차 단어 써줘야 되겠죠. 요 알아봐 그대로 써주시고요. 자, 자동차입니까? 우리 입니까에 해당하는 요 4가지 의문형 어미 중에 하나를 붙여야 되겠죠? 근데 우리 요 4개 중에 어떤 거 선택해야 할까요? 그렇죠. 방금 아의 모음조화 봤던 것처럼 단어의 마지막 모음을 보자. 단어의 마지막 모음을 봤더니 아죠. 자, 아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지 볼까요? 여기 있으니까 으 그룹에 속하겠죠. 으 그룹. 자, 으 그룹에 속해 있으면 무, 미, 무, 뮤 중에 어떤 거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요거겠죠. 무가 되겠죠. 그래서 무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바무, 알아바무 하면 자동차입니까? 라고 의문형으로 물어보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2번째도 볼까요? 자, 어머니라는 단어. 어머니. 자, 어머니. 안내였죠? 안내. 요거를 어머니입니까? 라고 의문형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자, 안내라는 명사, 단어의 마지막 모음을 일단 봐야 되겠죠. 마지막 모음이 무조건 중요해요. 마지막 모음을 봤더니 에. 자, 우리 에 찾아볼까요? 에 여기 있네요. 에 어떤 그룹에 속해 있어요? 이 그룹에 속해 있네요. 이 그룹. 그렇죠. 그러면 우리 요 4개 중에 뭐 붙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미가 붙어야 되겠죠? 이 그룹이니까. 그래서 미. 그래서 안내미. 안내미 하면 어머니입니까? 라는 의문형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 예시도 한번 볼까요? 자, 소금이라는 단어를 제가 가져왔어요. 소금은 터키어로 투스, 투스 이렇게 읽고요. 그럼 우리 소금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의문형 어미 붙여서. 자, 먼저 투스라는 거 명사 그대로 왔죠. 그리고 이 투스의 마지막 모음이 뭔가요, 여러분? 우죠, 우. 자, 우 어디 있어요? 우 여기 있네요. 우 어떤 그룹에 속해 있어요? 우 그룹. 그러면 우리 요 4가지 의문형 어미 중에 뭘 붙여줄까요? 당연히 무겠죠. 그래서 무 하면 투스무. 투스무 하면 소금입니까? 라는 의문형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예문 한번 볼까요? 자, 터키 사람, 터키인이라는 단어를 또 가져왔어요. 터키인, 터키 사람은 터키어로 튜르크, 튜르크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튜르크, 자, 터키 사람입니까? 라는 우리 의문형 문장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먼저 터키 사람이라는 명사 와야 되겠죠? 튜르크 와줬네요. 요 단어의 우리 마지막 모음이 뭐예요? 마지막 모음, 으가 되겠죠. 으. 자, 으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죠. 어떤 그룹에 속해 있죠? 으 그룹. 그러면 우리 요 4가지 의문형 어미 중에 뭐 붙여야 되겠어요? 자, 요 녀석을 붙여줘야 되겠죠? 으 그룹이니까. 그래서 튜르크무,
트룩무 하면 터키인입니까? 터키 사람입니까? 라는 의문형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으 모음 조화의 전부였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모음 조화라는 개념 정립해 봤고요. 자, 이제는 우리 자음 조화로 넘어올게요. 자음 조화는요, 훨씬 간단합니다. 자, 자음 조화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요 네 가지 자음. 자, 터키어에 있는 모든 자음이 자음 조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음 조화가 일어나는 네 가지 자음이 있어요. 채, 캐, 페, 테. 자, 이렇게 네 가지 자음만 자음 조화가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채, 캐, 페, 테. 요것만 따로 자음 조화가 일어나는 자음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요 자음 조화가 일어나는 네 가지 자음에다가 플러스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떤 조사가 왔다면, 어떤 조사가 오든, 뭐 격조사가 오든 어떤 조사가 오든 그때 바로 자음 조화가 발생을 합니다. 자, 요거 우리 또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볼 텐데요. 자, 먼저 자, 채, 캐, 페, 테. 요게 바로 자음 조화가 일어나는 네 가지 자음이라고 설명드렸죠. 요 자음 조화가 일어나는 자음들이 자음 조화가 일어났을 때 어떤 자음으로 변하는지 볼까요? 자, 채라는 자음은 자음 조화가 일어나면 제로 바뀌고요. 제. 자, 캐라는 자음은 자음 조화가 발생하면 유무샥게가 되고요. 페라는 자음은 자음 조화되면 베가 되고요. 베. 자, 테라는 자음은 자음 조화됐을 때 대로 변합니다. 즉, 채가 제가 되고 캐가 유무샥게가 되고 페가 베가 되고 태가 대가 됐어요. 즉, 자음 조화라는 것은 소리들이, 즉 센 소리들이 연하게 바뀌는구나. 이게 바로 자음 조화라는 것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예시를 좀 가져와 봤어요. 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요 자음, 네 개 자음에 결합을 했을 때 바로 자음 조화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목적격 조사를 하나 가져왔어요. 자, 목적격 조사가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무엇 을이 되겠죠. 무엇 을. 그래서 무엇 을에 해당하는 터키어의 목적격 조사는 요렇게 네 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왜 네 가지가 존재하죠? 이건 역시 우리 방금 전에 배웠던 모음 조화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모음 조화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즉 선택사항이 네 가지가 있다는 것은 우리 어떤 모음 조화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모음 조사, 모음 조화만 생각하시면 된다. 만약 선택사항이 두 개라면 그때는 아의 모음 조화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목적격 조사가 터키어에 존재를 하는데요. 이 목적격 조사가 즉 요 네 가지 자음과 결합했을 때 어떻게 자음 조화가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꽃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꽃, 터키어로 꽃은 치책 이렇게 읽고요. 그래서 꽃을이라고 목적격 조사를 붙였죠. 목적격 조사 모음으로 시작하죠. 모음이죠. 요거 이. 자, 왜 이가 왔어요, 여러분? 으 중에 왜 이가 왔어요, 하필? 그렇죠. 이것도 모음 조화죠. 요 앞에 있는 치책이라는 단어가 마지막 모음이 애기 때문에 애가 요 이 그룹에 있었죠. 방금 봤던 우리 표 참고하시면 애가 이 그룹에 속해 있었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가 붙은 겁니다. 모음 조화 입각해서. 그래서 요거 더해보시면 그대로 이렇게 돼요. 치체키 이렇게 돼요. 치체키, 그쵸? 치체키가 되는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자음 조화가 되는 캐가 왔죠? 그러면 우리 어떤 걸로 자음 조화시키기로 약속했었어요? 유무샤케로. 그래서 치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꽃을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결합된 형태다. 치체키가 아니고 요 캐가 유무샤케로 자음 조화되어서 치체이 이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책이라는 단어 가져왔죠? 책은 터키어로 키탑 이렇게 읽는데요. 자, 책을이라고 우리 목적격 조사를 명사에 붙여보도록 합시다. 자, 목적격 조사. 이때는 어떤 요 네 가지 목적격 조사 중에 뭐가 와야 되겠어요? 그렇죠. 먼저 요 앞에 있는 명사의 마지막 모음을 봐야 되겠죠? 마지막 모음을 봤더니 아예요. 아. 자, 아는 어떤 그룹에 속해 있었느냐?
그렇죠. 요 그룹에 속해 있었다는 거 우리 요 방금 전에 봤던 이, 우, 으 모음조화 네 가지 그 표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목적격 조사 가 와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 그대로 써보면요. 요렇게 돼요. 키타프, 키타프 요렇게 되는데 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의 앞에 자음 조화가 발생하는 네 가지 자음 중에 요 패 있었죠. 패. 패는 어떤 걸로 자음 조화된다고 그랬어요? 배로 자음 조화되죠. 배. 그래서 키타프가 아니고 키타브가 되는 겁니다. 키타브. 그래서 책을 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사용된 요 표현이 된 거예요. 자, 요렇게까지가 자음 조화라는 설명이었고요. 우리 모음 조화, 자음 조화, 터키어를 기본적으로 쓰고 읽고 그리고 문법상 공부하시는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이해 안 되신 부분이 있었다면 요 모음 조화, 자음 조화 파트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해 주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자, 우리 그러면 터키어에 있는 또 특징적인 면 중에 요 인칭어미라는 게 있었습니다. 인칭어미. 자, 인칭어미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뭐뭐이다 혹은 뭐뭐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보시면 인칭대명사에 따라 인칭어미가 달라진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자, 우리 한국어와 같은 경우는 나는 의사입니다. 당신은 의사입니다. 그들은 의사입니다. 즉 인칭대명사, 즉 문장의 주어가 어떤 것이 오던 간에 우리는 요 입니다라는 서술격 조사가 변하지 않죠. 근데 터키어는 뭐예요? 너는 학생입니다. 나는 학생입니다 할 때 요 입니다가 주어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인칭어미의 기본 개념은 요렇고요. 그래서 인칭어미는 명사, 뭐 형용사, 동사에 모두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요 명사, 형용사, 동사 이런 품사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학습을 하실 거잖아요. 모든 문법 사항에 요 인칭어미는 늘 붙어준다는 거. 그래서 요 인칭어미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 꼭 반복해서 학습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먼저 그럼 우리 예문을 통해서 한번 요 인칭어미가 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주어는 의사입니다 라고 나왔죠. 그래서 인칭어미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로 요 입니다가 되겠죠. 입니다. 그래서 터키어에서는 요 입니다가 주어에 따라서 형태가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요. 인칭대명사, 이렇게 6가지 인칭대명사가 기본이겠죠. 자, 나, 저, 요거는 ben, 우리는 biz, 너, 당신은 sen, 너희들, 당신들은 sis, 그, 그녀는 o, 그들, 그녀들은 onlar.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인칭대명사에다가 의사입니다를 한번 붙여볼게요. 자, 의사입니다. 자, 단어, 의사. 그리고 인칭어미는 입니다에 해당하겠죠. 자, 터키어는 주어에 따라서 인칭어미가 계속 바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한번 어떻게 바뀌는지 봅시다. 자, 주어가 ben일 때는 독토룸. 제가 여기 밑줄 써놓은 부분이 인칭어미에 해당해요. 즉, 의사는 터키어로 독토르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인칭어미 독토룸까지 붙으면 ben 독토룸, 나는 의사입니다가 되는 거고요. 자, 주어가 biz일 때는 인칭어미가 또 바뀌죠? biz 독토루스, biz 독토루스 이렇게 입니다에 해당하는 인칭어미가 형태가 바뀌었죠. 자, 주어가 sen일 때는요. sen 독토순, 독토순 이렇게 돼서 sen에 따른 인칭어미가 바뀐 형태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주어가 sis일 때는요. 독토순우스, 독토순우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순우스가 sis에 해당하는 인칭어미다. 자, 그 다음에 주어가 그, 그녀, 즉 3인칭 단수죠. 3인칭 단수일 때는 인칭어미가 붙어주지 않습니다. 요건 우리 다음 강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하실 거예요. 자, 3인칭 단수가 주어일 때는 인칭어미 따로 안 붙는다. 그래서 오 독토르, 오 독토르 하면 그는 의사입니다까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어가 그들, 그녀들, onlar, onlar일 때는 독토르, lar, 독토르, lar. 그래서
온라르에 해당하는 요 인칭어미, 즉 뭐뭐입니다가 형태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표에서 보신 것처럼 터키어는 인칭 대명사, 즉 주어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인칭어미의 형태가 바뀐다는 거. 독토룸, 독토루스, 독토루순, 독토르수누스, 독토르, 독토르라스 이렇게 6가지로 형태가 바뀐다는 거. 요거 기본적으로 꼭 유념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우리 터키어의 센소리 팔총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터키어 자음 중에요. 소리가 조금 센 녀석들이 8명이 있어요. 요 8명이 무엇인지 한번 보면 자, 터키어 자음 중 8가지 센 소리가 있다. 그것들이 어떤 거냐면 바로 요 8가지 녀석입니다. 채, 페, 해, 케, 페, 세, 쉐, 태 이렇게 8가지가 바로 터키어 자음에 존재하는 센소리 팔총사라는 거. 자, 그래서 이 센소리 팔총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자, 센소리 팔총사에다가 자, 대로 시작하는 어떤 어미나 혹은 조사가 오면 요 대가 태로 바뀌어요, 여러분. 즉, 센소리 팔총사에 요 약한 대가 왔어요. 연약한 대가 왔는데 자, 센소리 팔총사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대가 덩달아 세지는 거예요. 태로 덩달아 세지는 거. 자, 우리 예문 2가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번 인트로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거리에 고양이가 있다라는 문장이 있죠. 자, 거리에 보시면 자, 속학이라는 단어는요. 거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에라는 조사가 붙었죠. 척격조사예요. 뭐뭐에, 뭐뭐에서. 자, 에에 해당하는 터키어는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다, 타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다라고 시작하는 척격조사가 붙었다고 합시다. 보시면 대로 시작하는 어미들이 태로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요 대가요. 요 연약한 대가 앞에 있는 센소리 팔총사 중에 하나죠. 요 케. 요거를 감당을 못해서 뭘로 바뀌어요? 속학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속학타 캐디와르 고양이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속학타 캐디와르 속학다가 아니고 속학타. 왜냐하면 요 속학이라는 단어의 마지막 자음이 센소리 팔총사 중 하나였기 때문에. 자, 2번째 예문도 한번 볼까요? 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했다. 자,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여기인데요. 아침부터라는 부분이에요. 자, 아침은 터키어로 요렇게 되거든요. 사바. 그런데 요 사바라는 단어의 마지막 자음이 해, 즉 센소리 팔총사 중 하나죠. 자, 그리고 아침부터, 자, 뭐뭐부터라는 뜻에 해당하는 터키어 조사는 단이에요. 단. 즉 대로 시작하는 어떤 조사가 왔죠. 대로 시작하는 조사가 여기 붙어주려고 했더니 자, 센소리 팔총사 가운데 한 녀석 해가 버티고 있죠. 그래서 요 연약한 대가 덩달아서 세진다. 그래서 사바탄이 되는 거예요. 사바탄. 그래서 아침부터 악샤마 카달 저녁까지 데스 찰루시툼 공부했다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문장들은 우리 아직 문장을 지금 여러 가지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수 있죠. 요 부분만 보시면 즉 제가 설명드린 요 터키어 센소리 팔총사 가운데 한 명에다가 대로 시작하는 어떤 어미나 조사가 붙으면 그 센 성격을 견디지 못해서 요 대가 태로 덩달아 세진다는 거. 요 개념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요렇게 인트로 파트 맞춰보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강부터 또 본격적으로 터키어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르슈르스.